강남역 침수가 일회성인가 반복될 것인가 이런 질문하시던데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분당, 평촌, 일산 이 아파트들은 빨리 재건축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글사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을 내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일반적인 부동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봤을 때 내용들 좀 민감한 내용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성남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성남 관련된 얘기들도 예를 들어 군공항, 맞아요. 성남공항이 군공항이죠 사실. 네네. 그 주변 부대들 문제. 맞아요. 이 부대가 있다는 거 모르고 투자하셨다가 네네. 피해 보신 분들이 최근에 있으셨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다 얘기하기 아직 시간이 좀 그렇죠.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 그 김시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김시덕입니다. 저는 현재 도시문헌학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임진왜란이라든지 전쟁사입니다. 요즘 개봉한 한산 같은 영화들.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시사회 보고 코멘트도 하고 그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영화를 포함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공 그건 별도로 답사를 원래 좋아했어요. 20살 때부터 군산 가고 하면서 답사를 시작했고 취미로 20몇 년간 돌다가 요즘에 이걸 조금 이제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4, 5년 전부터 답사책을 따로 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임장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책을 내다 보니까 뜻밖의 부동산이나 건물 하는 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신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평가가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들이랑 똑같은 데 다니는데 어쩜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얘기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래서 느낀 게 이분들이 제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활용할 때 난감해 하시는 문화. 그럼 이번엔 한번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책을 써보자라고. 그래서 약간 좀 방향을 틀어서 그나마 사용하시기 편하게 만든 책이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책이고. 어떤 분이 제 책 이번 책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의 교양 과목이라고. 그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읽으신다고 해서 여기 사십시오, 옳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디에 살면 좋겠나. 최소한 어디를 살면 실패하진 않는다. 그 정도는 말씀드린 책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꼭 검색하셔가지고 꼭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강남 빌딩을 많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뭔가 역사라든지 그리고 강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개발사.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누수도 많이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강남이 왜 매일같이 이렇게 침수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강남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좀 개발하게 됐는지 그런 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 연도가 몇 년도쯤에 처음 시작됐나요? 이게 이제 정확히 언제냐라는 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한남대교죠. 예, 한남대교.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남대교 저희가 이제 건너가서 그 한남 오거리 있잖아요. 그 위에 고가 있잖아요. 원래는 차선폭이 그 정도였다고 들었었거든요. 원래 4차선인가 막 그랬어요. 4차선보다 넓었던 게 완공되기 직전에 모 군부대 쪽에서 말을 한 게 평양에 있는 대교보다 넓게 해라라고. 그래서 조금 넓혀진 게 4차선은 아닌 겁니다.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넓었습니다. 한국의 건물이나 도로를 보면 북한보다 높아야 된다, 커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있는 어느 대학의 본관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평양에 있는 모 대학보다 좀 높게 하라고 하는 이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됐고 이 한남대교도 그래서 북한 쪽보다 넓습니다. 66년에 만들어졌죠. 66년에. 이것과 경부고속도로 완공이 결합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강남이 탄생하게 된 거죠. 강남이란 것은 하지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영등포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제1한강교가
강북에서 영등포로 왔으니까 네네. 그쪽이 강남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목표는 인천까지 간다라는 목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인공업지대, 네. 경인고속도로 말하는 경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강남은 영등포의 동쪽 어딘가 알 수 없는 빈 땅. 그래서 영동이라 불렀죠. 네네. 그죠. 그냥 영등포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영등포 가보면 영동, 영중, 영서란 지명이 있습니다. 네네. 영등포가 맞아요. 세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60년대 후반 후반. 뭐 이때쯤 이제 개발이 됐던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개발을 할 때 학교들을 일단 다 옮겨왔다라고 그렇죠. 좀 들었었거든요. 학교와 유흥시설을 같이 옮겨왔죠. 유흥시설이요. 제가 이제 전쟁사를 하지만 답사를 하고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는 이유가 네. 이제 부동산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안보적 차원, 군사적 차원을 보기 때문인 건데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네. 이렇게 강북에 사람이 많아서는 또다시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 50년 6월 25일 이후에 황당교육 끊기면서 700명 이상 사망했잖아요. 네네. 그 기억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 내려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부자들이 안 내려가니까. 그리고 플러스 부자 남성들이 놀 수 있는 유흥시설도 강제로. 강북에서는 더 이상 신규를 못하게 하고 강남에서는 풀어줬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방송한 이후 일대가 이제 일대 활락가로도 뜬 거죠. 그래서 어느 도시계획가분의 말씀으로는 도시계획이 성공하면 다 자기가 손든대. 내가 한 거라고. 근데 강남은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그런 쪽으로도 너무 발달해 버리니까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대요. 계획하는 분들이. 하지만 학교와 이제 밤의 문화가 같이 내려오면서 강북은 완전히 묶여버리고 네. 강남은 무한정 뻗어나간 거죠. 그게 지금의 강남구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건물주분들 만나다 보면 이제 옛날 얘기 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논밭이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이제 박사님이 이게 자료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보고서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약간 예전에 그 진짜 60년대 뭐 70년대 뭐 그때 이제 강남이 좀 어땠는지 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강남의 발생사, 개발사를 말씀드릴 건데 이런 옛날 얘기를 들어서 뭐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이제 유명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어느 지역 답사 갈 때는 그 지역에 개발한 직후 토박이 들어가고 다니더라고요. 그거는 그 경험상 오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가게는 늘 뭐를 업종 바꿔도 안 되는 데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 지었는데 늘 물이 넘친다더라. 이런 경험을 같이 들어야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더라. 근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로 개발되기 전에 땅의 상태까지 알면 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남은 그런 거죠. 이번에 물 피해가 크게 났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였고 저는 이제 범강남에 산 입장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놀라시는 거 보면서 저는 거꾸로 놀라고 있어요. 이거를 왜 모르셨던가라는 느낌. 제가 강남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인데 범강남 지역, 서초, 반포, 송파에 바깥에 사는 분들이 강남은 아파트밖에 없다. 뭐 별거 없지 않냐라는 데는 반발이 있어요. 여기도 사연이 나름 깊고 복잡한 역사도 있고 주택도 있고 많은데 이거를 그냥 주택가로 퉁쳐버리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여기도 나름대로 짧지만 복합적 역사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자꾸 역사를 사대문에서만 찾는 건 좀 불만이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 빌사남에서 촬영을 하려고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로 와본 적이 있어요. 이 빌딩을 보기도 했는데 빌사남인 건 몰랐지만 이 옆에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게 참 역사적인 주택입니다. 강남 역사에서. 이게 영동 시형 주택이라고. 영동 지역에 서울시가 시형 아파트를 짓듯이 주택을 지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채 거의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던 72년에 지은 건물인데 그걸 올해 초에 답사를 왔었습니다.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게 원형이 남아있다. 그래서 와서 참 언덕 위로 올라오면서 역시 강남은 언덕이지 하면서 올라왔죠. 이 일부러 시형주택들을 언덕에 지었어요. 1차에서 10몇 차까지. 이게 언덕에다가 집 짓고 그 언덕들이 만나는 계곡에다가 길을 뚫는 이게 강남대로고 영동대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아래에 지하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넘치겠죠. 언덕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만나니까. 그 만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강남역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영동 삼성역 주변 복합센터가 환승센터 만들어지면 거기도 아마 상습 침수가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제 투자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는 계시고 빌딩 투자라든지 주택을 투자한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방수 대비만 하면 걸어 다니실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강남역 침수됐을 때 다들 버스에서 버티고 계시다가 뒤늦게 탈출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2001년 7월에 사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 해 지금도 21년 전이네요. 연식이 드러나는데 그때 신촌에서 친구랑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가 복개천이거든요. 근데 물이 당연히 넘치죠. 그때 폭우가 내려서 연세대부터 신촌역까지가 강이 됐어요. 그냥 땅에 숨어있던 강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 약간 그 번화가 그 젊음의 거리 같이 있는 거. 그날 밤에 40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뚜렷해요. 그 중에 21명 정도가 감전사입니다. 그 오래된 가로등이나 전선에 내려왔는데 그 무릎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통한 거예요. 이번 강남 서울 남부 지역 폭우 때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전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물이 넘칠 때에는 괜히 이거를 헤쳐가면 조금 앞에 뭐 집이 있다든지 해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여관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하면서 아니면 최소한 이런 식의 시형 주택에 있는 언덕가로 피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라도.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시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나름 그래도 50년, 100년 된 도시라 지금 인프라가 노후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 겉보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남이 특히 좀 그래요. 제가 잠실과 반포에 오래 살았는데 세입자로 반포 주공아파트 이번에 철거 들어갔죠. 재건축한다고. 90년대 초에 살았을 때도 이미 천장이 절반 내려앉았어요. 70년대 초,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제 때 지은 아파트들은 안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는 일제가 잘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도 성장기 때 지은 아파트들을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빠른 시기에. 빠른 시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고 제가 개포주공 아파트도 살았었는데 1단지에 거기도 물이 뚝뚝 누수가 됩니다. 거의 천장이 흙이 돼 버려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재건축 들어간다고 집주인은 손 안 대고 어차피 손 댈 수도 없는 거고 정말은 천장에다가 뭐 바르면 되는데 거기 집주인들이 이제 재건축 될 건데 하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강남 고속터미널에 물이 잠겨가지고 그때 지하상가가 전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남역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수해 난 다음에 검색해보니까 어떤 유튜브 하는 분들은 강남역 침수가 일회성인가 반복될 것인가 이런 질문하시던데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분당, 평촌, 일산 이 아파트들은 빨리 재건축해야 돼요. 저는 그쪽에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1기 신도시 때 200만 호를 동시에 짓는다고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는데 그때 바다모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다모래는 염분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식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평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짓다가 베란다가 몇 동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광주 화정 무너진 것처럼 그게 똑같이 1월에 반복됐습니다. 시멘트 양생한다고 불 떼어놓고 하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분당은 시범단지가 먼저 개통됐죠. 준공했죠. 입주 첫날에 가스가 샜어요. 부실공사로. 그래서 일가족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고쳐가지고 지금 이게 온 거예요. 게다가 제 책에도 강조한 거지만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부터 유학을 했었는데 진도 3 정도면 사람이 느낍니다. 근데 일본의 건물들은 대체로 내진 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3 정도면 흔들리네 하고 다 잡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 쪽에 살았는데 노원은 지진대가 지나가거든요. 노원부터 대충 송파 정도로 지나갑니다. 서울의 지진대가. 3 정도에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3이다. 근데 목동 신시가지나 노원 신시가지 1기 신도시는 면진 내진 설계가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있어도 아주 한국은 지진이 없는 나라니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노원 쪽 아파트를 갔을 때 이미 좀 집이 약간 기울어 있었어요. 문이 잘 안 맞고. 이거는 살짝 기울었든지 뒤틀린 겁니다. 이거는 위험 신호인 거죠. 아마 빌딩 많이 다니시고 손대시니까 아시겠지만 뒤틀림이 있잖아요. 뒤틀리면 좋은 신호가 아니죠. 맞아요. 최근에는 건물 지으면 그 내진 설계 이거 당연히 해야 되죠. 맞아요. 이게 2000년대 들어서 그런 거지.
그 정말 큰일인 겁니다. 일기 신도시하고 목동 노원 이쪽은. 그런 차원에서 이걸 너무 그쪽 집주인들 이익을 줄 것이냐, 줄 셈이냐 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이건 국민 안전 차원에서 재건축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서둘러져가지고 또 저기 어떤 무너진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제가 딱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딱 다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하게 이거는 집이 좀 낡았으니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위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들 아름아름 하고 있는데 이게 집값이라는 그 한국의 종교가 있죠. 그쵸, 집값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면은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 재난 지도라는 게 좀 붐이 됐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 비가 내리기 전에 써가지고 약간 그래서 불림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저드 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홍수, 토사, 산사태. 그리고 이제 쓰나미. 이제 도로의 방제, 비가 내린다든지 눈 내린다든지 그 지형 분석까지. 저지대는 물이 넘치고 옛날에 호수였던 데를 메운 데는 땅이 내려앉을 수 있고 이런 거를 봅니다. 말하면 연약 지반 얘기죠. 한국은 간척지를 개발한 신도시들이 좀 위험이 있죠. 이거를 검색하면 자기 지역에 내 집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책에는 실었지만 제가 유학했던 데 집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살았던 집 옆에 산이었는데 그래서 거리가 있어서 산사태는 안전한 편.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슈퍼는 그 호수를 메워가지고 만든 아파트여서 거기는 지진 위험. 그래서 결국 제가 유학 끝난 다음에 철거했습니다. 이걸 검색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빌딩 주주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제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저드 맵 하면 나오는 게 이건 베스트셀러였는데 방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해저드 맵 활용법이라든지 주택 부동산 회사가 알아두어야 할 해저드 맵 활용 기초 지식. 이거는 상식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값을 이거는 실제로 집값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 신도시, 제 책엔 적었지만 모 신도시는 저습지에다 일기 신도시를 짓다 보니까 기웁니다. 빌딩이. 근데 이걸 빌딩 주분들이 말을 안 하고 못하죠. 하지만 그분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소문도 검색해야 되고. 근데 정말 아름아름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최소한 그 땅의 역사를 파악하면 그 소문 듣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여기는 전체가 연합 집안이라든지. 이거 관심 있으실 거라. 이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꼭 봐야 될 책인 겁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되게 한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에요. 책도 그래서 990엔이에요. 만 원도 안 해요. 이게 누구나 읽기를 바라고 박리담회를 팔 만큼 히트를 한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빌사남 일본 집주 생각하신다니까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꼭 구매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게. 근데 이제 한국에는 좀 이런 게 약하죠. 그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KBS가 2년 전에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환경부가 이런 방제 지도 같은 걸 만들었다. 해저드 맵 같은. 그래서 알아봤는데 비밀이라고. 지자체에 가서 물어봐라. 물어봤더니 그런 게 뭐냐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요? 또는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KBS가 이제 오기가 생겨서 계속 추적을 하니까 내놔라. 했더니 사이트를 안 알려주고 데이터를 안 주고 종이로 출력해 줬대요. 그러니까 요는 민원 들어올까봐 집값 떨어진다. 내 집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굳이 왜 정부가 하느냐. 집값교라는 신앙이 있죠 한국엔. 그래서 KBS가 이거를 하나 종이 짜집기 해가지고 2020년에 공개를 했고 그때서야 정부가 조용조용히 지난해 2021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살짝 컨닝하면 홍수 위험지도 정보 시스템 잠시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솔직히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KBS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비공개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저희 방송국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출력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아마 현재 집주인들이나 건물주분들은 세입자나 미래 구매자들이 알길 바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제가 책에서 적기도 했고 유학 갔다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게 숲세권이란 말이었습니다. 산 앞에. 그렇죠. 우리 아파트는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창문 열면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산바람 들어오고 산새 소리 들린다. 좋은 곳이다. 사실 이게 산사태 위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표적이었던 게 2011년 우면산 산사태죠. 그때 남부순환로를 넘어가지고
모 아파트, 모 고급 아파트 1층이 흙에 잠겨버렸죠. 사망자도 발생했고.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처럼 비가 며칠 내리면 이거는 물난리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연약해서 산사태 문제가 돼요. 그때 우면산의 반대편 남쪽도 무너져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잠겼습니다. 그때도 반지하까지 물과 흙이 잠겨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숲세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거는 감수하고 사는 건데 최소한 숲세권이니까 좋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옹벽이 옆에 있고 한 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그 분당에 그렇게 옹벽으로 해서 지은 아파트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집값 때문에 맞춰 들어가 사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숲세권이니까 좋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지는 않길 바래요. 그리고 그거는 돈을 깎을 요인인 거지 추가시킬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되게 잘못 알았네.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거 위험한 건데. 뭐 은평구의 백년산 쪽이라든지 뭐 불암산 이런 데들 산 아래 아파트 있잖아요. 저는 재난지대인 강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반포주공 아파트는 이미 90년대에 천장이 내려앉았지. 개포도 물 떨어지지. 삼풍백화점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옆이었지. 그 성수대교가 제가 대학교 다니던 버스 다니던 데였지. 온 사방에 재난이거든요. 그래도 우면산 남부순환도 맨날 다니던 길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특히 강남은 급하게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제가 있는 빌사남 건물도 이제 언덕 위인데 원래는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래다 지하 방수시설 만들고 이런 거 안 하고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민 개개인에게 위험이 지금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안전한 빌딩과 위치가 있는 거고 불안한 데가 있는 거니까 그건 잘 개인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